네, 이번에는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함수를 마무리하고요, 조건부 서식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여기 제5셀에 있는 대여 지역부터 해볼 거예요. 자, 문제지를 보면 여기고요. 조건으로 넘어가서는 여기입니다. 좀 키워볼게요. 네. 문제를 읽어보면 대여 지역은 관리 번호의 두 번째 글자가 P이면 부산역, K이면 김해공항, 그 외에는 해운대구로 구하래요. 사용할 함수는 if하고 mid 함수를 이용하겠습니다. mid는 우리가 어떤 텍스트에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가져올 개수를 지정해주면 시작 위치에서 가져올 개수만큼을 추출해 주는 거고요. if 함수는 조건에 만족하는 경우에 참값을 보여주고 아니면 거짓 값을 보여주는 함수입니다. 그럼 먼저 if하고 mid를 다 써야 되는데 두 개를 동시에 쓰면 좀 더 어렵게 느껴지실 것 같아서 mid를 먼저 써서 연습을 해본 후에 같이 한번 써볼게요. mid부터 자, 연습입니다. J5셀에다가 클릭해 두고 위에 수식 입력줄에서 는 하고 mid 써볼게요. 자, mid 따닥. mid는 인수가 3개예요. 텍스트, 컴마, 시작 위치, 컴마, 가져올 개수. 이렇게 3개의 인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텍스트. 문제 보니까 관리 번호의 두 번째 글자가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텍스트는 관리 번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왜 B5셀일까요? 물어봐요. 그 이유는 이 대여 지역이 첫 번째 자리잖아. J5셀. 그러면 이 대여 지역은 이 첫 번째 관리 번호에 있는 걸 이용해서 구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대여 지역이 첫 번째 자리니 미드를 쓸 때도 첫 번째 데이터를 사용하는 겁니다. 관리 번호에 그러면 관리 번호에 컴마 자, 시작 위치란 문제에서 두 번째 글자가 그랬어요. 그러면 두 번째에서 글자를 가져와야 되는구나. 시작 위치는 2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컴마 가져올 개수는 두 번째 글자가 그랬어요. 그러면 두 번째 글자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1 요렇게. 그래서 미드가 B5셀에서 두 번째로 시작해서 데이터 하나를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 P라는 데이터를 가져올 거예요. 미드가 하늘 역할이 끝났으니까 가로 닫고 엔터. 자, 이렇게 P라는 데이터를 추출해 줬습니다. 채우기들 한번 해볼게요. 내려서 옵션 단축, 서식 없이 채우기. 됐습니다. 그러면 각 관리 번호의 두 번째에서 한 글자를 가져와서 보여준 겁니다. 그쵸? 그럼 여기에서 if를 이용해서 P이면 부산역, K이면 김해공항, 그 외에는 해운대구라고 써주는 거죠. 이건 이제 if로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우리 연습해봤던 J5부터 J12까지 블럭 잡아서 딜리트로 지워주시면 됩니다. 해볼게요. J5셀에다 두고 자, 위에 수식 입력줄에서 는 하고 if 함수를 써주세요. if if는 인수가 3개예요. 조건식, 참값, 거짓값. 이렇게 3개의 인수가 있고요. 여기처럼 여러 개의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if를 한 번 더 써주는데 그거를 중첩 if라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첫 번째에 있는 조건을 써서 부산역까지 한번 써볼게요. 자, 먼저 조건식이라는 이 인수 부분에 관리 번호의 두 번째 글자가 P이면 이걸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건식 부분에서 우리가 연습해봤죠? 미드. 자, 미드를 이용해서 관리 번호에서 컴마 두 번째에서 컴마 하나를 가져와서 자, 미드의 역할이 끝났습니다. 가로를 꼭 닫아주세요. 그래서 얘가 같으면 뭐와 같으면 P와 같으면 여기까지가 조건식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글자가 P이면 이거를 는 같다라는 표시를 이용해서 비교를 해주는 거죠. 아, 두 번째로 추출하는 값이 P와 같으면 컴마 창값에다가 부산역
이라고 써주는 거죠. 요렇게. 엑셀에서 그 문자는 쌍따옴표로 꼭 묶어준다라고 설명드렸었죠. 자, 그 다음에 거짓 값이라는 인수를 써줘야 되는데 바로 나오면 안 되는 게 조건이 또 있어요. K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거짓 값 부분에서 if를 한 번 더 쓰고 컴마하고 if 가로 열고 다시 한 번 더 조건식 참 거짓 이렇게 써줄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조건식을 여기다 쓰는 거죠. 자, 리드를 한 번 더 쓰고 자, 관리 번호에서 컴마 두 번째에서 컴마 하나를 가져와서 자, 미드 끝났습니다. 가로 닫고 이번에는 문제에서 K이면 그랬어요. 그래서 K와 같으면 여기까지가 두 번째 조건식이 되는 거고 자, 참이면 김해공학 이렇게 쌍따옴표 묶어서 써주고요. 컴마하고 이제 거짓값만 남았잖아요. 여기에서 그 외에는 이라는 이거를 또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if를 써서 p이면 k이면 이렇게 썼어요. 그럼 p도 아니고 k도 아니면 나머지 그 외에는 해운대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값은 거짓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쌍따옴표로 해운대구라고 써주는 거죠. 요렇게. 그러면 이 식을 다시 읽어보면 P이면 두 번째 글자를 가져와서 P와 같으면 부산역, K와 같으면 김해공항인데 P도 아니고 K도 아니면 그 외에는 해운대.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if가. 자, 그래서 if를 한 번, 두 번 열었으니까 끝에서 한 번, 두 번 닫아주면 됩니다. 엔터 쳐서 확인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 이용해서 구해주죠. 자, 그리고 옵션 단추 서식 없이 채우기 됐습니다. 그러면 P이니까 부산역 나왔죠. 두 번째가 K이니까 김해공항이 나왔고요. H인 곳의 관리번호는 해운대구가 나왔습니다. 맞게 추출이 됐죠? 이게 if 함수였습니다. if를 여러 번 써서 사용하는 거 중첩 if 함수였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4번 해볼게요. 여기입니다. 자리는 2에 14셀. 자, 4번을 구할 거예요. 그러면 4번 자리, 함수 자리 확인하고 셀 포인터를 거기다 두고요. 자, 문제 읽어볼게요. 여기입니다. 자, 승용차 전월 예약 건수의 합계고요. 정의된 이름 전월 예약을 이용해서 구한 결과값에 몇 건이라고 붙이라고 했습니다. sumif라는 함수를 사용하고 문자열 연산자를 이용해서 뒤에 결과값 뒤에 건이라고 붙이라고 합니다. 조건은 승용차가 얘가 조건이 되는 거고요. 합계를 구할 거는 전월 예약 건수의 합계를 구할 겁니다. sumif가 하는 일은 조건에 만족하는 셀의 합계를 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해볼게요. 자, 이 14셀에다가 두고요. 는 하고 sumif 따닥 더블 클릭하고요. sumif의 인수는 3개예요. 조건 범위, 컴마, 조건, 컴마, 합계 범위가 되겠습니다. 3개의 인수가 있고요. 먼저 조건 범위는 조건이 뭔지 알면 돼요. 조건은 승용차잖아요. 그러면 이 조건의 범위는 승용차가 들어있는 이 차종의 범위가 되겠죠. 승용차가 들어있는 이 범위가 조건 범위. 그래서 C5부터 C12까지가 조건 범위가 되는 겁니다. 컴마 조건은 승용차였죠? 승용차. 직접 쓰는 거예요. 승용차. 쌍따옴표로 묶어서 써주세요. 문자니까. 컴마 하고 나서 합계 범위는 전월 예약 건수의 합계라고 했으니 합계 범위는 전월 예약 건수의 합계가 되는 거죠. 범위가 되는 거죠. H5부터 H12까지. 여기에 우리가 이름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전월 예약이라고 들어가면 맞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로를 닫으면 승용차에 해당하는 건수를 더해서 보여주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뒤에 건이라고 붙이래요. 그러면 함수가 sumif가 할 일이 역할이 끝났으니까 가로를 일단 닫아요.
썸이프 끝났어요 라고 가로 닫고 나서 뒤에다가 문자열 연산자 Shift 누르면서 7번 누르면 이렇게 연산자 기호가 적혀요. 거기다가 쌍따옴표로 묶어서 건이라고 써주면 썸이프가 계산한 결과값에다가 몇 건인지를 붙여서 보여줍니다. 엔터. 요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요렇게 해서 승용차에 해당하는 전월 예약 건수의 합계를 구했고 건이 붙여졌습니다. 이게 썸이프였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6번 해볼게요. 6번의 자리 시험지에서 보고 여기죠. 그럼 우리도 제14셀에다가 클릭을 해서 셀 포인터를 옮겨주고요. 다시 문제로 볼게요. 자, 너무 작죠? 이 정도 할까요? 자, 1일 렌탈료를 이용할 거고 1일 렌탈료를 구할 거고요. H14셀에서 선택한 차량에 대한 1일 렌탈료를 구할 거예요. 1일 렌탈료. 뭐를 이용해서 V룩업을 이용할 겁니다. 자,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 두고 여기에서는 수식 입력줄에다가 클릭해서 할게요. 옆에 데이터를 눌러야 하거든요. 자, V룩업 따닥. 자, V룩업은 인수가 4개나 돼요. 값, 컴마, 테이블 범위, 컴마, 열 번호, 컴마, 형식 이렇게 4개의 인수가 있습니다. V룩업은 어떤 값에 해당하는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테이블 범위에서 열 번호에 해당하는 위치값, 열 번호에 해당하는 거, 값에 해당하는 열 번호에 있는 데이터를 형식에 맞춰서 가져와 주는 함수입니다. 그럼 먼저 값부터 해보면 문제에서 이렇게 있어요. H14셀에서 선택한 이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값은 H14셀이 되는 거죠. H14인 이 차량 이거에 따른 일일 기산료, 렌탈료를 구할 거니까 그 H14셀을 컴마 테이블 범위는 볼게요. 자, 테이블 범위는 우리가 가져올 게 일일 렌탈료인데 여기 위에 있는 데이터를 테이블 범위를 잡아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컴마 하고 나서 두 번째 테이블 범위에서 여기가 또 중요한 게 차량이 기준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차량이 첫 번째로 와야 돼요. 범위를 지정할 때. 만약에 이 차량이 맨 앞에 있으면 처음부터 잡으면 되는데 우리가 테이블 범위를 잡으려고 보니까 차량의 데이터가 세 번째 있네요. 그러면 테이블 범위 잡을 때 세 번째 열부터 시작해서 데이터 범위를 잡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사용할 값의 기준으로 해서 테이블 범위는 처음으로 시작하게끔 잡아주는 거죠. 여기에서 원래 제목을 포함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일단은 그 브이로그업에서는 제가 제목을 포함 안 하는 걸로 내가 필요한 테이블 범위의 데이터를 정확하게 잡겠습니다. 일단 해보세요. 일단 해보고 다음 기출문제에서도 또 한 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 테이블 범위 됐어요. 컴마 열 번호란 방금 잡은 이 테이블 범위에서 일일 렌탈료를 가져올 건데 얘가 몇 번째 열에 있는지를 보는 거죠.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에 있어요. 그래서 3이 되는 거예요. 앞에서 잡은 테이블 범위를 기준으로 일일 렌탈료가 하나, 둘, 세 번째. 그래서 3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컴마를 하면요. 형식이 2개가 떠요. 유사일치하고 정확히 일치. 유사일치는 비슷한 값을 가져올 때 쓰는 거예요. 말 그대로. 뭐 1부터 10이면 A 이런 식으로. 근데 정확히 일치는 꼭 완전 똑같아야 돼. 신형 K5여야 해요. 꼭. 이런 경우는 정확히 일치. 자, 숫자 0을 써서 정확히 일치를 해도 되고요. 여기 펄스라고 되어져 있는 거 따닥 더블 클릭해서 나 정확히 일치된 값을 찾아올 거예요. 라고 형식을 지정해주면 됩니다. 끝났어요. 가로 닫고 엔터. 이렇게 엔터를 치고 나면요.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까요? 신형 K5에서 1일 렌탈료 5만 원 맞죠? 여기 우리 아까 H14셀에서 유효성 검사해 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단추를 누르면 나머지 데이터들도 떠요. 그래서 한번 아무거나 눌러서 확인해 보세요. 단추 눌러갖고 이런 식으로. 자, 어때요? 우리가 유효성 검사를 통해서 목록을 넣어놨기 때문에 그 목록에 해당하는 1일 렌탈료가 자동으로 바뀌죠. 혹시 하시다가 이렇게 샵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바꾸다 보면 이건 여기 너비가 좁아서
그런 거니까요. 위에서 따닥 늘려주면 되는 거예요. VLOOKUP은 함수의 인수가 4개라서 좀 많긴 하지만 늘 나오는 함수라서 꼭 인수를 외워서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함수는 이렇게 마무리해 봤는데요. 조건부 서식이 아직 남았어요. 요거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7번 읽어볼게요.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해서 전월 예약 건수가 10 이상인 행 전체에 대해서 다음의 서식을 적용하래요. 자, 서식은 파란 굵게. 자, 조건부 서식이란 말 그대로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에 대해서만 이 서식을 적용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조건은 전월 예약 건수가 10 이상인 행 전체. 여기가 조건이고요. 행 전체라는 말은 범위를 잡을 때 제목을 빼고 요렇게 잡아서 조건에 만족하는 것만 행에 서식을 적용하라는 거구나.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조건부 서식을 할 때는 여기 범위를 잡고 들어가야 되는데 행 전체라는 말이 나오면 범위를 제목들 있죠. 제목들로 사용되는 거는 말고 순수 데이터만 딱 깔끔하게 잡는 거죠.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조건부 서식을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이제 조건부 서식 바로 홈에서 조건부 서식을 들어가면 되는데 그 전에 제가 이거를 한번 설명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이상이라는 말은 만약에 10 이상이다. 그럼 10이라는 값을 포함해서 10, 11, 12, 13 이 값에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하라고 있어요. 이하는 10 이하라고 조건을 썼을 경우에는 10을 포함한 이하값 10, 9, 8, 7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초과 10 초과 그러면 11부터 11, 12, 13 이런 식으로 10을 빼고 마찬가지로 10 미만은 10을 빼고 그 밑에 값 9, 8, 7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뭐 같지 않다. 이렇게. 혹은 뭐 아니면서. 내가 원하는 값이 아니다. 같지 않으면서 라고 표현을 했을 때 같지 않다. 서로 마주보고 있는 부등호를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10과 같지 않다라고 쓴다면 10이 아닌 나머지 숫자 값을 말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같다. 자, 10하고 같다라고 한다면 10이라는 정확한 데이터를 찾아서 조건을 수행하겠죠. 자, 이렇게 부등호를 꼭 알아야 조건부 서식뿐만 아니라 나중에 함수를 쓸 때도 이상 이하라는 부등호가 나오거든요. 또는 고급 필터라는 곳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이 부등호는 꼭 이 뜻, 의미 다 알아야 함수식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고요. 자, 조건부 서식 다시 블럭 잡을게요. 자, 데이터만, 행 전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제목들 빼고 데이터만 딱 잡고 조건부 서식은 블럭 잡고 들어가는 겁니다. 홈에 가면 조건부 서식 클릭하면 돼요. 여기에 새 규칙을 눌러서 여기 보니까 문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수식을 이용하여 그랬어요. 그럼 우리도 수식을 사용하여 눌러주면 돼요. 눌러주고 여기에서 밑에 흰색 창 수식 입력줄처럼 생긴 거 있죠? 이 수식 입력줄 맞아요. 클릭하고요. 여기에다가 이 식을 써줄 거예요. 전월 예약 건수가 10 이상인. 그러면 전월 예약 건수의 첫 번째 데이터를 클릭하세요. H5셀. 조건부 서식은 클릭만 했는데도 절대 참조라고 해서 이 달러 표시가 붙어요. 그럼 우리는 조건부 서식이 얘네들 검사를 해야 되는데 달러 표시가 붙어버리면 검사를 안 해버려요. 그래서 키보드에 보시면 F4라는 키를 한 번, 두 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5를 풀어주거든요. 이걸 왜 5를 풀어주냐? 조건부 서식이 검사해야 되는 부분이 전월 예약 건수예요. 그럼 H5, H6, H7 H는 안 변하는데 5, 6, 7, 8 행 번호가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을 풀어주는 거예요. 검사하라고 조건부 서식할 때. 그래서 다시 보여드리면 자, 전월 예약 건수의 첫 번째 셀을 누르고 F4를 한 번, 두 번 누른다. F4 키보드 맨 윗줄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행을 풀어주고 이상의 부등호를 먼저 하고 크거나 같으면 얼마보다 10보다 그래서 10이라고 써주는 거죠. 10 이상이면 여기서 끝이 아니라 파란 굵게라는 서식을 적용할 거예요. 그럼 여기도 다시 와서 서식 눌러서 파랑 색깔에서 파랑 클릭 굵게 해주면 됩니다. 확인 한번 해보세요. 확인. 또 확인해 볼까요? 확인.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전월 예약 건수가 10 이상이기 때문에 10을 포함한 값의 이상값에 해당하는 행 전체에 대해서 굵게 파란색이 적용이 된 겁니다. 이게 조건부 서식이에요. 네. 요렇게 우리가 일 작업에 대해서 자 함수부터 조건부 서식까지 정확하게 한번 해 봤습니다. 일 작업이 정확하게 돼야 이 작업, 삼 작업에서도 오타 없이 순수 데이터 잘 작성되어진 데이터로 마무리가 되겠죠. 일 작업에서 뭔가 틀리면 이, 삼 작업에서 사 작업까지 전부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감점이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타 확인하고 함수 조건부 서식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하죠. 자, 함수 부분은 제가 다음 또 다른 기출문제를 이용해서 또 설명을 해 드릴 거니까 이번 영상에서 여기 사용되는 식을 일단 세워본다라는 느낌으로 해 주시면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인수들 꼭 각 함수에 해당하는 인수들 외워 주시면 더 쉽게 함수 풀이가 되실 겁니다. 좋아요.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함수와 조건부 서식까지 해서 제1 작업을 마무리해 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2 작업, 3 작업에 대한 것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